군인 관련한 글 같은 경우에 지금 미션 보드 작성해 주신 거 보시면 정말 키워드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군인 이게 아니라 군인과 관련, 그러니까 군인 뭐 군인 성범죄, 군인 징계 이런 키워드들이 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고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데 정말 조회수가 다들 많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문서수는 국가배상 같은 거는 문서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사실 비율이 이 정도 650 정도 되면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조회수가 좀 나오는 100단이 넘어가는 것들은 여기 뭐 군인 징계나 군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 또 비율이 굉장히 높고 군인 성추행 이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이렇게 찾아주셨고요. 군형법 이중처벌에 대한 설명. 근데 이 중에서 이중처벌을 선택하신 거는 여기 비율이 제일 낮아서 선택을 하신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뭐 검색을 많이 안 해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군사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동기들이 다 군대에 가 있는데, 제일 궁금해하는 게 저 부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좋네요. 그래서 이 이중처벌에 대한 거를 쓰셨고, 군형법 이중처벌이라는 그건데, 혹시 군인 이중처벌 이런 거는 어때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셨나요? 네, 거의 항상 하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군 형사 쪽으로 만약에 일이 일어나도, 어쨌든 네. 군대에서는 또 징계를 또 따로 받으니까, 네네네. 네, 항상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해주셨는데, 원고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군형법 이중처벌이란 글자가 아예 제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그냥 그래서, 저렇게 다 붙여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아, 이게 어, 진짜, 어떨 때는 띄어쓰기까지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를테면 이렇게 군형법 이중처벌 하여튼 제목을 앞에 그것도 앞에 군형법 이중처벌이 뭐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놔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중처벌의 늪 이런 게 사실 이 이목을 끌기엔 좋지만 제목 그 알고리즘 상으로는 아쉽지만 좀 좋지 않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밑에서는 뭐 여기는 중간이지만 이렇게 첫 번째 써 있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앞부분에 엄청 이제 이 군형법 이중처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고 뒤에 가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너무 조그맣게. 그래서 이 군형법 이중처벌이란 말이 시작부터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 여기 한 번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결론 쪽으로도 한 번 나오고 적어도 세 번 정도가 나와야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 앞에만 지금 몰려 있어서 그것도 수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 이 사례를 해주신 거는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소제목을 만약에 이렇게 하나 썼잖아요. 그러면 이 소제목 안에도 뭐 군형법 이중처벌이란 말이 들어가면 더 좋고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주신 거. 네.
근데 요 사건이 사실 어떻게 군에서는 징계가 났는지를 알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는 거, 알 수가 없나요? 근데 그 자료는 구할 수가 없죠. 어, 본인이 한 사건 아니면은 어, 사실 징계를, 네, 징계 처분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네네네네. 그러면 요거, 근데 뭐, 요 부분이 여기 실제로도 무죄였으나 어쩌고저쩌고 요런 부분에 대한 사례랄까? 하여튼 그러니까 핵심은 요 문장인데 요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여기까지? 사례로 들었으면은 괜찮은 건데. 네네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니면 여기를 이제 말을 뭔가 늘리는 거죠, 계속.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나, 뭐, 조금 더 이 부분이 말이 좀 길어서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진짜 이거잖아요. 이 제목이 그렇고 이중 처벌이니까. 그래서 사실 앞에 사례는 그냥 무죄가 됐다라는 거고,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근데 이렇게 무죄가 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이런 경우에 이게 뭐 파기환송돼서 나왔지만 이 사람은 이게 뭐 징계 절차를 아마 받게 됐을 것이다. 뭐 이런 그냥 그런 얘기고 중요한 건 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요가 아니라 그러면 뭐 군형법 이중 처벌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역시 아니, 키워드를 좀 넣고 제목을 써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은 좋은데 이제 키워드 잘 넣으시고 가면 좋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또 글자 수가 보면 천자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길면 좋거든요. 1500에서 2000자 정도? 그래서 네, 이야기도 늘릴 겸 이 부분을 좀 더 늘려보자. 이런 내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이거 아까 이중처벌에 관련된 영상인 거죠? 네, 그냥 비슷한 관련 음, 영상. 네, 네. 네. 좋습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키워드가 워낙 한계가 있으니까, 요 안에서 어떻게든 잘 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도, 네. 예, 저는 좀 시간 좀 못해가지고 아까 1시간 전에 급하게 를 지금 어, 근데 이 키워드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차용증 관련해서 이렇게, 키워드가 그 비율이 되게, 아까 막 그 채원님 경우에는 막 100단이 넘어가는 키워드들도 많았는데 비율이 이 차용증 관련해서는 키워드가 검색량은 그 조회수가 꽤 많고 비율은 낮아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중에 사실 차용증 양식이나 쓰는 법 이런 거는 이런 거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요것에 이제 정보만 끝나는 거지 이제 변호사를 찾을 정도로 뭔가 좀 뭐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정보를 주고 초창기엔 특히 조회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이 블로그가 있다는 게 네이버 쪽에서도 이제 인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요 차용증 요런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 돈을 못 받은 사람이나 뭔가 이렇게 고소를 당한 사람이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 정도 돈을 못 받은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이 뭘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키워드를 이제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원고를 봤는데 일단 원고가 엄청 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직접 다 쓰신 건가요? 예, 지금 한 6시부터 7시 사이 벼락치기를 썼는데 근데
나름 허걱허걱 썼는데 1000자를 겨우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2000, 3000자를 쓰라고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길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어, 아니에요. 천자가 아니라 음. 단어를 1000개를 넘게 쓰신 거예요. 아, 네, 여기 밑에 단어입니까? 보면, 네. 그래서 여기 예, 예. 단어 개수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어디든, 이 워드든 어디든 이렇게 단어, 이 통계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글자 수는 4000자가 넘은 거예요. 아, 단어가 저기 1000개가 넘고. 단어가 아니라 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진짜 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이걸 다 쓰셨나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길어도 네이버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어떤 거를 이제 키워드를 딱 어떤 걸로 정하신 거예요? 그 아까 그 비율상으로는 차용증 쓰는 방법 이게 이제 괜찮았는데 그 좀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거 자체로 변호사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유입을 위해서 그냥 제목에 음. 그냥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냥. 차용증 어. 쓰는 법, 양식 공증 그냥 뭐라도 걸리라고. 아, 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를 정하는 게 아, 낫고, 하나만요. 네. 근데 지금 이것도 차용증 쓰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차용증 쓰는 법이었어요. 이 글자 하나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네. 그것도 확실히 딱 결정을 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이거 이렇게 다 때려 넣어도 크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요 방자만 빼고 채용증 쓰는 법하고 방법을 아마 검색해봐서 방법이라는 글자가 더 좋으면 뭐 그 키워드를 써도 되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내용은 좋더라고요. 여기 이제 앞에 차용증 쓰는 방법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사례들도 잘 들어주시고, 결국 이 글의 문제는 그냥 길다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괜찮고,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그대로 올리면, 잠깐만요. 쓰는 방법. 이거를 그대로 올리면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올리실 때도. 그리고 이거를 키워드로 했으면 이것도 여기밖에 지금 등장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여기 이를테면 뭐 차용증 쓰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글자 자체를 반복을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해서 반복을 해주시는 거,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요런 게 이게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죠. 막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막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 여기도 있네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뭐 그 파일 첨부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블로그 안에.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기서 받아가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뭐라도 한 번 더 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회수나 이럴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긴 거를 이렇게 빨리 후다닥 작성하시다니 훌륭하십니다. 저희가 원래 쓰는 거는 뭐 어찌 쓰니까 네네. 어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짧게 쓰시면 1시간 만에 이렇게 쓰셨으니 1시간보다 훨씬 적게 걸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까지 잘 만들어서 올리는 데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몇 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이를테면 포스트 하나를 올리는데 몇 시간 정도를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게 딱 계산이 서시면 그 시간만 일상 중에서 확보를 하셔서 얼른 써서 올리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오늘 할 이 이미지 작업인데요. 이게 한번 해보시고 오늘 적성에 맞는지 쉽게 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이걸 좋아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그리고 엄청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근데 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최소한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른 데 맡기거나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정말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거죠.
그 그냥 평범한 이미지들 아니면 사무실 책상 이런 걸 많이 찍고 어쨌든 저희는 어 비주얼 콘텐츠를 오늘 만들 건데요. 일단 요즘 세상에서는 비주얼 마케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요새는 이미지의 시대고 이미지를 넘어서 비디오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사실 마케팅이 효과적으로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이제 그런 걸 알려주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도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비주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브랜딩 측면에서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브랜딩을 했잖아요. 나는 어떤 변호사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변호사님 자체를 브랜딩을 했는데 이 브랜딩을 이제 비주얼로도 표현을 하는 거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브랜드 컬러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컬러로 인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뭐 많잖아요. 이를테면 티파니의 그 무슨 청록색 컬러 아니면 맥도날드의 빨간 그 노란 바탕 빨간색 M이 이렇게 있다든지 나이키는 주로 그냥 흑백에 이렇게 쫙 나이키 로고 싹 들어가고 뭐 애플의 은색, 흰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보통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 자기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컬러를 하나 정하자라는 거고요. 컬러 브랜딩을 하면 정체성을 일단 표현을 하고 사실 실무적으로 되게 편한 게 어, 매번 무언가를 할 때 색깔을 결정해야 되는 수고를 덜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것만 줄창 쓰면 되니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편하고 고객들도 막 복잡하지도 않고 이 변호사님 항상 이렇구나라는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브랜드 컬러를 하나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컬러를 정할 때 이런 컬러의 의미, 컬러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노란색 아니면 주황색 뭐 이런 거 빨간색 뭐 이런 각각의 어떤 컬러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또 짐작이 가긴 하죠. 뭐 이를테면은 이런 막 열정적이고 약간 흥분되고 이런 거는 코카콜라 대표적으로 빨간색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많이 쓰시는 거는 이런 믿음, 신뢰 이런 느낌으로 파란색을 많이 써서 뭐 델이나 HP 같은 이런 대표적인 그, 그 컴퓨터 하드웨어 기업들도 있지만 JP 모건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카드사, 우리나라도 뭐 우리은행 이런 애들이 주로 이제 파란색을 쓰면서 많이 쓰고 변호사님들도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파란색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인지. 근데 그거 아니고도 좀 특별하고 고급스럽다 아니면 좀 크리에이티브하다 하면은 뭐 보라색을 쓴다든지 약간 자연 친화적인 느낌 주려면 뭐 이런 초록색 계열을 쓴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게 있고요. 근데 그래서 보통은 하나를 정한 다음에 이제 그거랑 연결된 컬러들 몇 개를 정해요. 그래서 컬러 팔레트라는 걸 만듭니다. 그럼 보통 4개 정도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딱 정해 놓는 거예요. 메인 색깔이 이거에 이거 어울리는 색깔 한 3, 4개 정도를 붙여서 모든 거에 무조건 나는 이 색깔만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웹사이트가 만드신 웹사이트 아니면 로고나 블로그 타이틀 뭐 이런 거에 쓰고 우리가 이따가 만들 카드 뉴스나 동영상 같은 거에도 이 컬러만 쓰고 아니 명함 같은 거 만드실 때도 이제 이 컬러를 쓴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은 기존에 쓰시던 명함이나 이런 거에 컬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컬러를 따와서 쓰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기존 컬러가 없으면 이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최미경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있어요. 그렇죠? 파란색인 거 같은데. 네, 그 원래 로고에 쓰시던 컬러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또 제작을 따로 하신 로고라서 그 컬러를 쓰면 되겠더라고요. 그쵸? 음. 네. 혹시 그 파일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저는, 아, 네네네. 그러면 제가 최미경 변호사님 거를 가져올게요. 최 변호사님은 뭔가 쓰시는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딱히 없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명함이나 이런 로고 같은 거는 있는데 예, 네. 법인 그거를 거죠. 활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막 한 적은 없어요. 어, 그 법인 거가 마음에 드세요? 예, 뭐 무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색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 네네네. 아, 무난한 이런 잠시만요. 이거 지금 저번에 올려주셨던 거 예, 네. 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법무법인 지원 요 로고죠. 예. 요거고 그다음에 요거 육사 출신 최변 요렇게 해서 지금 그 최미경 변호사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느낌이 역시 뭐 파란색, 초록색해서 신뢰라던가 안정감 이 온자를 보니까 약간 이 뭐 따뜻하고 요런 그거를 추구하시는 그 법인의 이미지인가 봐요. 그쵸? 아, 예. 근데 사실 변호사님의 그거에는 이런 게 따뜻한 이미지는 아니었죠. 전혀. 변호사님의 예. 그 태그라인은 그쵸? 실력 이런 쪽을 좀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좀 정확한 뭐 그런 좀 이미지를 찾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뭐 이렇게 좀그 보조 컬러들이라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보통 그런 약간 정확한 이런 거는 실버나 뭐 흰색 같은 화이트 같은 거를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일반적인 생각이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본인이 제일 편안하고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쓰는 것도 좋기는 해요. 일단 어쨌든 두 분 다 이렇게 기존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요거 혹시 그 채원님 요 파일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보내드릴까요? 이 네네. 파일을 가지고 해야 돼서 요거는 변호사님이 올려주신 거거든요. 잠시만요.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받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잠시만요. 네, 보냈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 거에서 이미 그 컬러를 찾아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컬러 팔레트라는 게 굉장히 많이 그 쓰는 거예요. 이 마케팅 쪽에서. 그래서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주는 툴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뭐 포토샵 같은 거 하는 어도비에서 만드는 어도비 컬러도 있고 캔바, 저희가 이번에 쓸 캔바에서 나온 컬러 툴도 있고, 아예 없으면 이런 걸 써도 좋아요. 컬러 헌트라는 툴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데 이것도 되게 기능이 많은 타기보단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는 이런 툴인데요. 요걸로 느낌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컬러가 하나 있고 도와주는 컬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컬러 팔레트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를테면 저희가 느낌이나 어떤 이미지에 따라서 블루 관련한 블루톤을 메인으로 한 이런 걸 쓰고 싶다 이러면 이제 컬러 팔레트 중에 이런 블루톤이 메인인 이런 것들을 중에서 뭐 비슷한 느낌을 고르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컬러 팔레트를 고를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를테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요런 컬러 요런 색상이 좋은데 왜냐면요 메인 컬러를 이런 어두운 감색 파란색 이런 걸로 정했으면 이거랑 비슷한 톤으로 컬러를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두면 좋아요. 특히 좀 흐린 색이 바탕이나 이런 걸로 쓸 옅은 색까지 해서 있으면 더 좋고 어쨌든 메인 컬러와 같은 톤의 컬러들 그리고 컬러 하나 정도는 좀 튀는 게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디자이너들이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뜬금없는 색깔은 아니거든요. 나름 어울리는데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뭔가 바탕에다 글씨를 쓰거나 할 때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조색 하나 정도를 놓고 비슷한 톤으로 이게 되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구성이 좀 어울립니다. 그래서 많은 컬러들이 보통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약간 느낌 비슷한데 약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톤 하나 있고 굉장히 튀는 톤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이미지들에서 사실 오리지널 그 파일이 있으시면 그냥 그 파일에서 AI라던가 이렇게 일러스트 파일이라던가 포토샵 파일이 있으면 그 디자인 하신 분이 쓴 컬러를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한번 이 어도비 컬러라는 이 툴에서 이 색깔이 무엇인지를 추출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마 및 그레디언트 추출 뭐 이런 거 테마 추출. 이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기존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색깔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편하죠. 그래서 기존에 쓰셨던 색 컬러가 이 초록색 사실 지금 초록색을 메인 컬러로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커서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초록색이 요 번호를 기억해야 돼요. 이 번호가 약간 유니버셜 코드 같은 거예요. 모든 전 세계가 쓰는 이 샵 다음에 6자리 숫자. 이게 이제 아이고, 모든 사람이 쓰는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를 기억하셔서 이게 내 색깔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 요거를 지금 메인 컬러로 최 변호사님 거는, 아니, 최미경 변호사님 건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이 또 메인 컬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노란색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약간 애매해요. 나머지는 물론 이 지금 블랙을 쓰지 않고 완전 블랙이 아니거든요. 완전 블랙의 이름은 000000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컬러들이 어울리는 살짝 다른 블랙을 썼어요. 그래서 블랙도 가지고 가고 제가 지금 요거 그 메모를 해놓고 있어요. 이따가 그 채원님께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채원님도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색깔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민감한 게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똑같은 컬러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까 아까 다른 색깔이었잖아요. 이게 이 약간 이 가장자리로 가면 색깔이 옅어지면서 막 다른 색깔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무시하고 제가 지금 네. 해봤는데 지금 선생님 녹색 그 컬 번호랑 달라요.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인쇄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아마 변호사님이 오리지널 파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약간 임시로 이렇게 가지고 간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 F2라는 회색 톤은 그냥 가지고 가도 무난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까지 해서 요렇게 네 가지 색깔. 지금 저는 초록, 노랑, 블랙, 회색 요렇게 네 가지 색깔을 땄어요. 그리고 요것과 요거 사이에 약간 중간 정도의 톤이 하나 있으면 좀 무난하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울리는 거를 뭐 사실 그냥 대충 이 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런 그레디언트 추출 뭐 요런 거를 가지고 중간 정도의 그 색깔 뭐 이런 거를 찾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요런 톤 이런 거를 써도 되고 근데 별로 예쁜 게 없네요. 네, 그렇게 예쁜 거는 없는 것 같고 요거 나중에 하나 정도의 컬러를 아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에 제가 넣어둔 거 있잖아요. 요 링크를 보시면 이거는 컬러의 이름에 따라서 나름 이제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록색, 메인 초록색인 것 같은 이 컬러의 이 이름을 이렇게 여기다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주는 도구라서 약간 이제 비슷한 느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커서를 올리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거를 이렇게 적용된 웹사이트 같은 적용된 사례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막 엄청 좋은 요 약간 이 그냥 컬러 이론에 입각한 제안들이긴 한데 여기서 뭐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 요런 약간 다른 요런 톤의 컬러를 하나 가지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초록색 보조 색깔로 여기 쑥색 같은 컬러를 하나 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정도의 색깔 정도를 정하시면 사실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다시 최양도 변호사님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파일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잘 나왔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요. 이 안에 있는 색깔 중에서 어떤 부분을 찝을지를 얘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파란색 어두운 부분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있고 뒤에 약간 그림자처럼 해서 투톤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컬러들을 그대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지루하죠. 그래서 그 튀는 컬러 하나 정도만 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블랙으로 쓰지 않고 회색이 좀 약간 흐린 컬러로 썼어요. 이거까지 한번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색을 그냥 튀는 컬러 느낌으로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5가지 컬러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이 다음에는 저희가 많이 해보는 게 컬러 팔레트 아니 무드보드라는 걸 만들어 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울리긴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이제 뭐 그 대충 우리 브랜드의 무드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약간 디자이너라던가 인테리어 이런 거 할 때 쓰는 어떤 이 디자인 무드에 대한 판인데 실무적으로 그냥 저는 쓰는데요. 나름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캔바에 들어가서 이 무드 보드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 제가 링크한 거 혹시 눌러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다른 저번에 하셨던 변호사 그 분의 무드 보드가 나왔네. 아니, 일단 캔바에 들어가서 요거를 사용하지 마시고 캔바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두 분은 어떠세요? 음. 네, 아주 재미있습니다. 캔바닷컴 찾으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써준 요거를 검색을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아니다. 처음에 그냥 무드보드라고 한번 쳐볼게요. 무드보드. 왜냐하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툴은 디자인도 하고, 명함 같은 것도 만들고, 로고 같은 것도 만들고, 뭐, PPT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무드보드 작업을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익힐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같이 해보시면 좋은데, 부들부들하고 쳤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대충 이런 거예요. 우리 브랜드 느낌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잡지나 다른 핀터레스트나 이런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긁어온 분이 나랑 좀 지향점이 비슷한 사진이나 컬러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컬러가 잘 어울리는지 그것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아이고, 제가 여기 써놓은 저희 그 노트에 있는 요거를 복사해서 한번 여기 검색창에 넣어서 붙여보세요. 그러면 요런 푸르딩딩한 단순한 디자인이 하나 나옵니다. 요게 찾으셨으면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아, 찾았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컬러를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저희가 결정한 메인 컬러를 넣어볼게요. 혹시 변호사님 이 넘버들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까 그 어도비 툴에서 채원님은 넘버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까 했던 거. 아, 네네네네. 좋습니다. 최영규 변호사님은 넘버 보내드릴까요? 아까 딴 예, 거? 제가 메모를 못했어. 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보냈고요. 요거 그냥 저기 최미경 변호사님 걸로 일단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메인 컬러라고 할 만한 거를 여기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거 선택이 되면 여기 지금 컬러 보이시나요? 약간 이런 보라색 같이 이렇게 선택됐다라는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런 바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고 선택이 되면 여기서 색깔을 바꾸는데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색깔 있죠? 아이고. 첫 번째 메인 컬러 초록색 컬러를 여기도 아이고. 왜 이래.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색깔 번호만 치면 이 번호는 정말 유니버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여기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란색 메인 컬러 중에 하나였던 요두 번째 칸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색깔에서 노란색 컬러를 넣을게요. 거의 주황색이었네요. 노란색이 아니라. 얘를 선택을 해서 넣으면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약간 주황색 되게 진한 게 나왔는데 이쪽에 오니까 뭔가 흐릿하죠, 색깔이.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칸에 투명도가 설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제 캔버가 영문으로 돼 있어서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위치는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네. 네. 여기 투명도 요 투명도를 지금 65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밑에 색이 비치는 거예요. 색깔이 선명하지 않고 요거 이렇게 당겨서 100으로 만들어 줄게요. 요거 여기서 당겨도 되고 그냥 숫자를 여기 그 치셔도 돼요. 그러면 선명한 우리가 아는 그 색깔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보조 색깔로 약간 쑥색 같은 거를 하나 아까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면 여기에 밑에 보면 이 사람 나름 이제 AI가 이 색깔에 맞는 색깔들을 밑에 이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도 돼요, 사실. 요런 거가 어울린다고 제안을 해주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일단 아까 골랐던 쑥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투명도를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별론 것 같아요. 그냥 노란색 아까 이 노란색에서 나왔던 제한 컬러 중에 요거를 선택하겠어요. 저는. 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회색 있었죠. 음. 너무 뻔한 색이긴 하지만 네. 다른 컬러가 더 있어서 일단 회색으로 넣을게요. 네. 이렇게 넣고 나니까 근데 너무 이상하죠. 이 보기가 별로 안 좋죠. 이게 뭐냐면 이 푸른색과 우리가 결정한 색깔들이 너무 안 어울리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최한규 변호사님 것도 되게 보기가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바탕에 사실은 컬러가 들어가 있었어요. 흰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가장자리를 살짝 클릭을 하시면 가장자리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시고 여기 희미한 컬러가 보일 거예요. 이거를 그냥 흰색으로 바꿀게요. 흰색은 FFFFF예요. F 6개를 치면 오리지널 흰색이 나와요. 흰색으로 바꾸니까 조금 보기 낫죠. 그리고 여기 여기다가 메인 컬러를 써서 한번 저희가 글자를 넣어볼게요. 메인 컬러, 요 초록색 컬러. 여기 아까 선택했던 이 검색창에서 컬러를 빼버리면 다큐멘트 컬러 문서에 사용했던 색깔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편하게 이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 메인 컬러 얘죠. 얘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이런 강조 컬러 같은 거를 노란색 원래 우리 판에 여기 안에 있는 색깔들 중에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요거는 요 색깔, 요건 요 색깔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글자가 들어있는 거는 아까 블랙이 있었어요. 블랙 컬러인데 완전 블랙이 아닌 색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최영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색깔이 푸른색이면 글자를 흰색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완전 흰색, FFF로 하거나, 완전 블랙, 000000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글자를 내 마음에 드는 글자로 바꾸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글 치면 한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사 출신 최변.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다음에 군사 문제 전문가 이렇게 하고 밑에는 웹사이트 주소나 전화번호, 카카오톡이나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쓰면 되죠. 네, 이렇게 보면 요 컬러는 이 초록색이랑 같이 했었을 때 굉장히 안 보이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색깔을 같이 쓰면 안 되겠다. 그냥 흰색을 넣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할 수도 있고요. 폰트도 사실은 정해야 돼요. 이 브랜드마다 자기가 쓰는 폰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글씨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글씨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글씨에서 여기 왼쪽에 보면 폰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폰트를 결정을 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실 거는 너무 특이하고 예쁜 거를 안 쓰는 게 좋아요. 무난한 거를 써야 오래 가요. 이게 유행이 있어서 폰트도 지금 가장 예뻐 보이는 게 나중에도 예뻐 보이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난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눔 고딕 이런 애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면 되고 지금 너무 영문 폰트랑 이렇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이렇게 쓰면 아니면 한글 이렇게 쓰면 한글 폰트가 아이고
안 나오네요. 코리안 이렇게 써보시면 이제 한글 폰트들이 이렇게 나와요.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이거를 유료 플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폰트를 다 쓸 수가 있는데 무료 플랜은 쓸 수 있는 폰트가 제한이 돼요. 옆에 왕관 모양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아마 유료라서 지금 만약 무료를 쓰시면 못 쓰실 거고 이런 그래도 아마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윤고딕 계열이라든지 이게 프로가 여기 붙어 있으면 쓰시지 마시고요. 아니면 나눔 계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나눔 있죠. 나눔 고딕, 나눔 명조, 나눔 스퀘어 라운드. 아니면 이거 소스 한산스 KR이라는 요런 게 있어요.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두께가 다양한 거 있죠. 요런 게 나중에 사용하기 조금 편해요. 그래서 소스 한산스나 나눔 스퀘어 이런 애들이 좀 무난하게 추천드릴 만한 그런 폰트입니다. 일단 소스한 산수로 결정을 하고요. 여기 중에서 약간 제목급으로 들어가는 거는 볼드나 헤비 이런 큰 거를 넣고 작은 이런 폰트들은 노멀 같은 걸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무언가를 하나 결정을 해서 딱 누르면 이거를 전체를 다 바꿀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템플릿에 쓰여져 있는 폰트가 기존에 뭐 몬세라 클래식 뭐 이런 폰트였어요. 근데 이거를 소스 한산스로 바꿀 거냐? 바꿀게. 전체를 다 바꿀게. 그럼 한 번에 샥 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요렇게만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폰트 그리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무난한 폰트 모음집을 보내드릴게요. 유료로 이걸 가입을 하시면 폰트를 업로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폰트를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아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만 해보면 잘 모르니까 여기 안에도 좀 바꿔보려고 해요. 이 안에는 어떤 걸 넣냐면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님들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쓰는 그 사진을 넣어보려고 해요. 근데 어, 지금 가지고 계시죠? 채원님, 요 최미경 변호사님 이미지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죠? 요거밖에 오늘 없네요. 지금 저한테. 아이고, 요거밖에 없네요. 요거를 그대로 쓰긴 좀 그런.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어쨌든 최영규 변호사님은 그 약간 그 증명사진 프로필 사진인가요? 이게 증명사진인가요? 이거가 있으시. 일 사진인데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찍어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게. 네네네네. 지금 제가 그냥 했는데 이 기본 그 가지고 계신 폴더에서 사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끌어서 그냥 여기 이렇게 놔보세요. 그러면 업로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맨 왼쪽에 제일 큰 메뉴 중에 업로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들어가고 아니면 여기서 업로드 파일을 찾아서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사진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집어 넣으셨나요? 네. 여기에 사진이 들어가면 이 사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나의 그 폴더에 들어있던 사진이 이쪽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보드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쵸? 이렇게 왔으면 얘를 집어서
바로 들어가 버렸네. 찝어서 살짝만 움직이시면 요 안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 네,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얘가 일종의 액자 같은 기능에 그걸로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맞춰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넣었다고 치고 이게 이미 디자인이 돼 있는 거라 그런데 이 변호사님 얼굴만 해서 요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요 사진만 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약간 고급 기술일 수 있는데 완전하게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업로드를 다시 요 사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아이고 여기 말고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끌어오면 여기 또 딱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그럴 때 사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동할 수 있게 나와요. 이동하거나 자르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딱 잡고 이 마우스를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여져요. 그래서 움직였고 여기 아래 위에 이런 것도 안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사방에 점 있죠. 점을 잡으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어깨까지 여기까지만 보이고 싶어. 이렇게 해서 딱 만들었어요. 밖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려진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바탕에 저희가 원하지 않는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탕을 다 지우고 그냥 얼굴이랑 이것만 쓰고 싶어요. 이럴 때 되게 좋은 게 여기 보면 BG 리무버 백그라운드 배경 제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유료 버전에만 쓸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그런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배경 제거를 딱 누르면 여기 뒤에 있던 푸른색 배경이 없어지고 그냥 사람만 이렇게 딱 생겨요. 그래서 요 배경 제거라는 게 예전에는 이게 되게 일종의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눕기를 딴다고 했어요. 그래서 눕기 따는 것만 하는 알바도 있었고 뭘 하든 되게 중요한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클릭 한 방에 그냥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저는 이런 기능들 때문에 사실 캔바를 그냥 유료 버전으로 구독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근데 유료 버전으로 안 해도 사실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노트에 넣어놨거든요. 이 밑에 쪽을 보면, 여기, 썸네일 이미지라는 항목의 밑에를 보면, 외부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제거 후에, 이미지가 아니라 배경 제거. 배경 제거를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무료로 해주는 사이트가. 그래서 여기 가도 돼요. 지금 한번 같이 가보시면 www.remove.bg 백그라운드거든요. 여기 강의 노트 여기 썸네일 아래쪽에 보면 링크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쓰셨던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여기다가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딱 하시면 아이코 이 파일이 지금 그 파일이 아니라서 지원해주는 파일이 아니라서 안 되네요. 변호사님이 아마 파일 갖고 계실 테니까 지원이 되는 파일로 받아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최영규 변호사님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최영규 변호사님 것도 건가? 아, 그렇네. 저번에 올려주셨던 파일인데 이것도 제가 저장이 이걸로밖에 안 되네. 아니다. JPG. 이거는 근데 배경이 흰색이라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긴 한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탕이 점점점점 이런 바둑판 모양으로 되면 지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하시면
지워진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바탕 컬러를 다른 컬러로 뭐 이런 컬러로 바꾸면 지금 보이시죠? 바탕 색이 흰색이 아니라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 바탕 컬러랑 똑같은 컬러로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해서 눕기 딴다는 이미지 배경 제거 이런 기능을 써서 나중에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업로드에 올라간 파일은 계속 여기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미지 제거를 해서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쓰실 때 그냥 계속 얘를 불러와서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를테면 글씨랑 이 컬러를 여러 가지 변주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위에 보시면 페이지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 색깔을 바꿔보는 것도 있죠. 이렇게 바꾸고 메인 컬러를 이 글씨에다가 주고 노란색을 아래 위로 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더 예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떤 걸 바탕으로 어떤 걸 글씨로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하면서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지만 절대로 여기 안에 있는 거 외에는 쓰지 않는다. 딱 이 생각만 하시면 이제부터 색깔을 고르는 거에 시간을 쓰실 필요는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 네 컬러들을 잘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유료 버전에 있는 기능이긴 한데 유료 버전에는 이렇게 내 색깔을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쓸 수 있고 로고라던가 사진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쓸 수가 있는 이 브랜드 키트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 유료 버전 하시면 다 이렇게 담아놓고 꺼내서 쓰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걸 하나 가지고 새로운 그 카드 뉴스를 이제 요걸로 도전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컬러가 너무 이상해서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럼 바꾸셔야 돼요, 지금. 지금 바꾸는 게 좋습니다. 혹시 최영규 변호사님 이거 해보셨나요? 예, 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쉐어 누르셔서 공유하기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잠깐만요. 일단은 지금 요 무드보드를 한번 완성해 주세요. 두 분 다. 채원님은 다 되셨나요? 방금 한 거예요? 네, 방금 무드보드. 네. 그러면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바꿨어요. 답답해서. 제가 답답하네. 여기 공유 누르시면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메일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저한테 제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볼 건지 편집도 하게 할 건지 뭐 이런 걸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 개인 이메일이 바이러스 0406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건 제 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바이러스 0406 gmail.com 이렇게 치시면 옆에 편집을 하게 해줄 거냐 댓글만 달게 해줄 거냐 보기만 하게 해줄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채원님 같은 경우는 채원님이 디자인을 하시고 변호사님이 컨펌 뭐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면 편집 가능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뭐 댓글 가능이나 보기 가능 만해서 댓글 같은 걸 코멘트만 남겨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편집 가능으로 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여기 바이러스 0406 gmail.com 치고 편집 가능 해서 여기 메시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공유 누르시면 아이고 나는 나한테 보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열어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과제를 내드릴 텐데 과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씩 수정을 하거나 코멘트를 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음, 왔어요. 내가 보낸 거구나. 네, 제가 저한테 공유해도 나오나요? 맞다. 보내- 네. 깔끔하고 좋네요. 네, 여기 변호사님 커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아, 예. 네.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툴이더라고요. 너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 멘트도 한 번씩 수정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채원님도 폰트를 딱 요걸로 하셨네요. 원래 쓰던 거랑 비슷한 거.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육사 출신 최변 요게 이 폰트 그러니까 뭐지? 로고나 요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본문에 쓰기는 조금 가독성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쓰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무난한 걸로. 최 변호사님 뭘로 선택하셨죠? 고딕 AI A1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한 느낌이 드는 네, 그런 폰트네요.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요 창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 파일 제목이 이 원래 저희가 찾았던 제목으로 계속 남아있거든요. 무드보드라는 긴 영어 제목으로. 그래서 나중에 파일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파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원래 이렇게, 아이고. 여기 파일 들어가셔서 왼쪽 맨 위에 파일 들어가셔서 이름 옆에 이렇게 이름을 클릭하시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드보드 원하시는 형태의 어떤 파일 이름을 만드셔서 그냥 클릭하시면 이게 좋은 게 이 모든 뭐랄까 작업이 온라인으로 되면서 저장을 강박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게 요새 되게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이 컨트롤 S를 무조건 눌러라 뭘 하든지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저장이 그때그때 자동으로 돼요. 근데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그냥 여기 보면 저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한 번씩 눌러주셔도 좋고, 근데 굉장히 제 경험상 굉장히 빠르게 계속 덮어쓰기 저장이 돼서 편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뭔가를 수정했는데, 실수했다. 바로 앞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럴 때는 여기 보이시면 지금은 이게 제가 뭐 하나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는데, 아깝게 나. 그러면 여기 실행 취소. 아니면 컨트롤 Z, 컨트롤 G를 눌러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드보드를 완성을 하시고 파일 이름까지 바꿔서 저장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리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 뉴스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카드 뉴스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 이미지인데 해외에선 캐러셀 이미지라고 불러요. 캐러셀이 이 회전목마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캐러셀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런 형식이 좋은 이유는 특히 이제 정보성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한 장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많이 담고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여러 장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넘겨가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어,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그 동영상이 워낙 대세이긴 한데 실제로 인스타그램의 작년 연구 결과를 보면 동영상은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후속 작업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대요. 그냥 보고 소비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러셀 형태는 이걸 보고 나서 그 고객의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좋아요를 적어도 누른다든지 댓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프로필에 가서 링크를 클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전환이 일어나는 데는 캐러셀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법률 관련한 무언가 정보를 줘서 이게 엔터테인하진 않잖아요. 재미로 이런 정보를 전달하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소비성 그런 동영상보다는 오히려 카드 뉴스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뉴스라는 형식을 좀 가져온 거고요. 사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블로그 포스트 안에 이미지가 여러 장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직접 만든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 장수, 이미지 장수를 채우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거 자체로 어떤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활용하는 이유 그 목적과 블로그 안에 좀 그 이미지를 채우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동영상까지 만들면 뭐 간단한 릴스 형태로 업로드를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에 하실 수도 있고 적어도 블로그 안에 동영상 첨부를 해서 또 조회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카드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지고 작성해 주신 그 원고를 기반으로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최 변호사님 거는 엄청 길고 또 채원님 거는 너무 짧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근데 처음에 만약에 블로그 원고가 되게 구조적으로 잘 써 있으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원고 좀 긴 원고를 가지고 보면 지금 1번 차용증이 뭔가요? 2번 차용증은 왜 작성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2번에서 지금 소제목이 여러 개 들어가긴 하지만, 그 다음에 3번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소제목들로 4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소제목들로 구조화가 잘 돼 있으면 그냥 그 소제목이 카드 한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보통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 차용증 작성 후에 공증이 필요한가요? 에서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그냥 카드 뉴스에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목에 한 장 쓰고 1번, 2번, 3번, 4번 소제목 4개 각각 한 장씩 해서 4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콜투 액션을 넣어야 돼요. 전화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이미 6장짜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뉴스는 보통 10장까지, 인스타그램에서 근데 이제 20장까지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10장을 기본으로 해서 10장 이내로 만들면 되고, 첫 번째 장의 제목, 마지막 장의 콜투 액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운데를, 그러니까 그 소제목 기반으로 한 장 혹은 2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짧거나 소제목이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5장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늘려가지고 5장 정도를 만들어 주는 게 저희가 블로그에 이제 그 이미지 개수를 채우는 데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진짜 내 원고가 당장 카드뉴스 만들기에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사실 여기서 AI를 좀 쓰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차에 이거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챗GPT한테 카드뉴스 아이디어를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제가 넣어놨거든요.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전문가로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블로그 원고를 통으로 컨트롤 CV를 하시거나 아니면 워드 파일을 PDF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PDF 파일 첨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저번 기수 변호사님이 하셨던 건데 뭐 법인 주소 변경 등기에 대한 원고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번에 뭐 2번에 뭐 3번에 뭐 해서 이 각각의 카드의 제목과 내용을 이렇게 챗GPT가 정리를 해줘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카드의 구성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막막함을 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바꾸시면 되잖아요.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어떤 이미지를 쓰면 좋을지도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프롬프트를 예시를 넣어놨어요. 간단한 건 이렇고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이런 거예요. 어, 이렇게 뭐지? 이 마크다운 그 문법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여기에 이제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태그라인하고 타겟 고객 이런 것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 예시를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 이거는 사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잖아요. 여기에 조금 후킹할 수 있는 내용을 넣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와 다른 각도에서 내용을 소개하는 게 좋대요. 이건 왜냐하면 저희가 인스타그램 피드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가 아니라 두 번째 슬라이드가 노출이 되거든요.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도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쭉쭉쭉 만들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콜투 액션을 넣어라. 이렇게 해서 블로그 원고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PDF 파일을 집어넣으시면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걸 표로 작성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표가 이렇게 나와요. 9장짜리로 아까 좀 간단하게 제가 지시를 했을 때는 그냥 5장짜리를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9장짜리를 제안을 하고 역시나 이제 내용과 텍스트 예시, 그다음에 시각적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거를 찾아오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줍니다. 너무 편하긴 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원고를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셨고 원고가 구조적으로 잘 돼 있으면 굳이 이걸 하지 않고도 그냥 원고로 작업을 하셔도 좋아요. 시간이 어쨌든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챗GPT한테 이렇게 의견을 구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캔바에 가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볼 텐데요. 처음부터 하려면 여기 맨 위에 삼선 메뉴로 들어가시면 메뉴 열기라고 하면서 새로운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디자인 만들기 시작을 해도 되지만 저희는 템플릿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캐러셀이라는 템플릿을 찾아볼게요. 여기 제가 순서대로 해놨거든요. 일단은 아이고 기획은 뭐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하고 템플릿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여기 별로 캐러셀이라는 응? 아까 카드 뉴스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 전에 썸네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썸네일이라는 게 검색을 하면 옆에 글자,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뜨는 그림을 썸네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따로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그냥 카드뉴스 첫 번째 장을 썸네일로 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예전에는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이런 사진을 썸네일에 넣는 게 좀 유행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결정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사진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신뢰성이 있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그렇다고 굳이 그거를 첫 번째 장에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장에 콜투 액션에만 넣으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으세요, 요새는. 그 대신에 첫 번째 장은 검색 결과에 노출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되게 선명하게 그 키워드나 그 사람들이 눌러보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카드뉴스에서 캐러셀 여기에 캐러셀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게 한글로 카드뉴스라고 칠 때랑 영어로 캐러셀이라고 칠 때랑 나오는 템플릿의 양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 네. 이게 글로벌 툴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디자이너들이 여기에 이제 자기의 디자인을 업로드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말로 업로드 하신 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영어로 캐러셀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템플릿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엄청 많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요 3, 4, 요 보이시죠? 1, 5 이런 게 5장짜리다, 4장짜리다 이렇게 커서로 올리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일단 모두 보기 해서 볼게요. 필터를 좀 쓸게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할 거니까 여기 카테고리 보시면 이렇게 인스타그램 게시물. 근데 요즘은 정사각형보다 4대5 약간 긴 형태를 많이 써요. 4대5를 만들면 릴스 탭에도 노출이 된대요. 그래서 요거 인스타그램 게시물 4대5를 선택해 주세요. 근데 요게 지금 요게 안 뜨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인스타그램 이렇게 치시면 인스타그램 관련한 게 이렇게 쭉 뜰 거예요. 여기는 4대5가 안 뜬다. 네, 그냥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형식에 밑에 보면 정사각형 4대5 있죠. 두 개 다 보셔도 좋고 그냥 전 4대5 선택할게요. 그러면 760개예요. 정사각형까지 선택하면 3,800개 중에 골라야 되고 그나마 760개를 줄었어요.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너무 많이 보다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뭐 감성적인 건 좀 그렇잖아요. 저희 분위기에. 그러면 깔끔하고 뭐 미니멀하고 전문적인 약간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넣을게요. 그래서 적용하면 아까 있던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한테 좀 맞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럼 요 템플릿들을 보시고 내가 앞으로 계속 쓸 스타일을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요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장부터 그렇지만 이건 그나마 낫다. 이렇게 이런 거는 그나마 낫다.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쓰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사진 위주잖아요. 그래서 사진 위주 말고 글자가 위주가 되고 좀 내용이 충실하게 전달되고 있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템플릿 괜찮네요. 너무 재미가 없지만 글자만 있어서 아니면 이런 거. 뭐 저랑 지금 화면 구성이 다르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쓸만하다 싶은 걸 한번 골라보세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제 이미지가 너무 많은 거. 이미지 조금은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여기저기서 이미지 가져와서 쓸 건데 이미지가 중심이 된 템플릿을 고르시면 조금 곤란하고 그리고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저희가 저희 색깔로 다 바꿀 거예요.
그래서 컬러 신경 쓰지 말고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되고, 이를테면 이런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템플릿 선택하시면 여기에 이제 변호사님 얼굴을 넣으면 되잖아요. 프로필 사진. 그래서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너무 글씨만 있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저는 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고르셨나요? 고르시면 보여주세요. 제가 공유를 하실 수 있게 일단 해놓고 공유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 공유 버튼 누르셔서 그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열어서 보내줄게요. 잠시만요. 옵션을 바꿨습니다. 고르셨나요, 혹시? 예, 예. 몰랐어. 그러면 보여주세요. 화면 공유해 주셔도 되고, 아, 아니, 화면 공유가 있어. 네네네. 오, 근데 이게 되게 긴 거예요. 1080, 1920. 이게 이제 이 모바일에서 그 전체 사이즈거든요. 아, 요 크기가 말씀이신 거. 네네. 아, 그래서 동영상 보통 모바일 동영상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제 보통 폰으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글자가 하나도 없이 그림 하나를 통으로 보게 되세요. 그래서 약간 블로그에는 좀 안 맞는 음,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시면 얘를 사이즈 조절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거를 고르시는 게 좀 더 네. 좋을 수도 있어요. 한번 다른 것도 한번 골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원님도 고르셨나요? 지금 보고 있어. 네, 이게 상당히 이거 고르는 시간이 사실은 제일 오래 걸려요. 잘 골라놓으면 계속 그걸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나를 가지고 쭉 쓰시다가 좀 너무 지겹다 싶으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돼서 조금 다른 걸로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주제마다 다르게 하세요. 그렇다면 형법 관련한 거는 이 템플릿을 계속 쓰고, 뭐 이혼이나 요거는 요 템플릿, 그다음 뭐 기업 관련한 거 이 템플릿, 이렇게 주제별로 좀 나눠서 템플릿을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되게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컬러랑 폰트를 똑같은 걸 쓰잖아요. 그래서 일관성을, 브랜딩의 일관성은 유지가 되는데, 템플릿마다 분위기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이제 나도 좀 구분이 되고 고객들도 좀 구분이 되고. 지금 공유해 주셨네요, 채원님이. 이거 좋네요. 근데 좀 너무 밋밋하긴 해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랑 나중에 하나는 그림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하나 고르셔도 좋은데,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그림이 좀 있는 편이 어, 나쁘지 않더라고요. 잠깐만요. 이런 템플릿도 좋다. 아주 단순하지만 그림은 없지만. 네, 저는 그림이 있는, 아까 그거 어디 갔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결정하셨으면, 채원님 그림이 있는 걸로도 하나 더 골라보시겠어요? 네.
네. 그림을 넣는 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블로그 안에 우리가 이걸 넣다 보니까 너무 글자만 있으면 위에 그러니까 텍스트로 쓴 내용하고 밑에 이게 너무 겹쳐서 또 약간 재미가 없더라고요. 최한규 변호사님도 다른 걸 하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다. 아, 그리고 그게 있구나. 이게 지금 프로 버전이 쓸 수 있는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거 말씀 안 드렸네. 그래서 사실 선택의 폭이 좀 좁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요새 AI가 또 붙으면서 많은 것들이 진짜 다 이렇게 유료로 되는데, 유료로 하면 훨씬 퀄리티가 좋아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어, 챗GPT랑 캔바는 유료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캔바가 유료로 구독을 하면 월에 12만 원? 뭐 이렇게 달러라서 좀 바뀌긴 하는데 월에 뭐 한 12만 원, 14만 원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편의를 내가 원하는 모든 템플릿을 쓸 수 있다거나 이 편의를 보장받는다면 써도 좋겠다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엔 무료로 썼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고르다가, 내가 골랐는데 유료네 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저는 유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이건 무료네요. 아무튼. 그래서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지금 고르신 걸로 하셔도 되고, 근데 최 변호사님은 다른 거 하셔야 되는데, 최영규 변호사님 네. 혹시 다른 거 고르셨나요? 아이고. 아,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바로 뭔가 골라서 어, 뭔가 하는 건가요? 네네. 같이 하면 아, 좋아서. 아니면, 아, 네. 그러면 적절하게 바로 그냥 골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한 30분 남았는데 그 안에 후다닥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지난 기수 변호사님 걸로 할 테니까 두 분은 지금 본인의 원고를 가지고 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번 주에 과제로 하긴 할 거예요. 그 과제로 완성을 하시는 걸 과제로 드릴 건데 지금 어느 정도 하시면 제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면 좋고요. 저는 요거 단순한 거 5개짜리 빨리 하게 5개짜리 할게요. 그래서 제목 챗GPT가 제안해 준 대로 두 분은 어, 블로그 제목 그대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거잖아요. 좀 그냥 이미지니까 이 이미지를 잘 보여줄 수 있게만 쓰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좀 줄이거나 메인 키워드만 쓰거나 약간 뭐 이렇게 좀 많이 클릭하고 싶은 그런 문구로 바꾸시면 되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 색깔을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너무 이제 이런 색깔밖에 없긴 한데, 네. 그, 만약에 컬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템플릿이라면 컬러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테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바꾸면 되고요. 일단 자기 컬러 뭔지 기억나시죠? 그 컬러를 쓸, 쓰면 돼요. 여기 바탕이 살짝 회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채원님 그걸로 일단 넣어보면 바탕색을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밑에 모두 변경이라고 나와요.
모두 변경을 누르시면 일일이 다 바꿀 필요 없이 한꺼번에 쭉 바뀌어서 되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렌지로 이렇게 포인트가 돼 있는데 이 오렌지를 우리의 메인 색깔인 초록색으로 볼게요. 요걸 눌러서 요 컬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러 넘버를 넣어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모두 변경 나오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초록색들이 다 한꺼번에 수정이 된 거예요. 노란색도 있네. 이 노란색도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 노란색은 아니니까 이 노란색을 우리의 노란색으로 또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모두 변경하면 한 번에 되고 여기 이상한 파란색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의 이거는 블랙으로 바꿔봐야겠다. 그러면 블랙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 느낌이 원래 템플릿이랑 되게 많이 달라져요. 이거는 지금 거의 비슷한 컬러로 쓰긴 했는데 아마 이거를 최원규 변호사님의 푸른 색깔로 바꿨으면 더 느낌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자기 회사 이름을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얘가 그룹핑 돼 있는 거예요. 뭐 PPT나 이런 거 많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룹으로 묶어서 같이 한 번에 움직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아닌데? 그냥 이 요소 안에 넣은 거. 그냥 죄송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거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육사 출신 아유,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최영규 변호 이런 식으로 바꾸고 여기 소제목 같은 거 있으면 좋고 너무 번잡하다 그러면 이거 그냥 지우셔도 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니까 한글하고 영어는 되게 이 폰트나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폰트도 바꿔야겠죠. 저희가 썼던 걸로 이 소스 한 산스로 바꾸고 줄 간격이 너무 붙어서 너무 안 이쁜 것 같아. 가독성이 떨어져.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여기서 줄 간격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 글자가 있는 데를 선택하신 채로 여기 보시면 간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줄 간격을 좀 여유 있게 1.5 정도로 줄게요.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선이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이 약간 핑크색, 보라색 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얘의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요. 옆에 위치를 쫙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점점으로 옆에가 맞았어 라고 얘기가 됐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얘를 이렇게 위에 있는 이미지랑도 선을 맞추는 게 더 이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맞출게요. 그리고 여기도 최미경 이게 워낙 뭐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템플릿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브랜드 이름이나 연락처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바꾸시면 돼요. 내 걸로. 아니면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걸 넣으셔도 되고 전화번호 이런 걸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어울리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근데 아까 챗GPT가 어떤 거 이미지를 넣을지도 제안을 해줬어요. 뭐 법무 관련 서류와 도장을 찍는 이미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도장을 찍는 이미지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냐? 여기 이미지를 딱 누르시면 이 이미지 자체를 편집해서 뭐 색깔을 바꾸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이미지를 찾아서 넣을 거예요.
찾는 방법은 왼쪽에 요소라는 메뉴가 있어요. 왼쪽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어, 어울릴 만한 걸로. 그래서 지금 채원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미지를 찾아야 된다면 군인이나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최영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뭐, 차용이라고 쓰면 뭐가 나올지, 아니면 돈 서류 관련한 걸로. 작성해봤습니다. 서류 아, 작성. 서류 작성.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한글로 도장이라고 치는 거랑, 그러면 이제 사진, 동영상, 근데 도장이라고 치니까 도장, 페인트 도장이 나오네요. 날인. 근데 이런 거보다는 영어로 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요소가 나와요. 스탬프. 너무 별론데. 아, 이런 거? 요런 사진? 이렇게. 해서 요걸 일단 누르면 여기 오고, 저번처럼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딱 넣으면 돼요. 그래서 한글로 하는 것보단 영어로 치는 게 더 많은 게 나오고 더 재밌는 건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들도 사실은 여기에 동영상을 넣잖아요. 그러면 어, 이미지로 그냥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는 이미지 그 딱 그 정지된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만들 때는 이게 또 동영상으로 재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쪽에서 하나를 골라서 넣어볼게요. 굳이 도장일 필요는 없으니까 뭐 계약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건 컨트랙이라고 써 있는 건 좀 그렇고 이게 어쨌든 영어로 찾거나 하면 너무 이제 서양 사람들이 나오거나 이러면 또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손만 나오는 거 중심으로 해서 근데 좋은 게 없네. 잠깐만요. 네. 좋은 게 없네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장도 이제 원하시는 이 제목, 그리고 문구. 이게 되게 글자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고 이걸 읽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대부분,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너무 별로면 놔두지만 어쨌든 이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전문가가 건드리기보다는 그냥 전문가의 선택을 믿는 게 근데 이제 한글과 영어의 차이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고 이것도 지금 폰트가 내가 원래 우리 폰트가 아니에요. 우리 브랜드 폰트가 그럼 폰트만 바꿔줄게요. 소스 한산수로 모두 변경할래? 그래서 모두 할게. 그럼 한 번에 또 샥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온 것만 이런 것만 글자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미리 어떤 글자를 여기다 넣을지 챗GPT로 하든지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엄청 빨리 되고요. 아니어도 내 원고에서 내가 볼드 친 거 혹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만 이렇게 잘 요약해서 붙여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회사, 뭐 법인 뭐 이런 거니까 이런 동영상 같은 거를 클릭해서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페이지별로 이제 구성을 다 했다 치면 마지막 장에는 연락 주세요. 이런 거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이 템플릿에는 사실 적합하진 않아요. 우리가 쓸 만한 게 그냥 팔로우 해라라는 의미에서 디자인된 마지막 카드였어요. 각자 고르신 카드 중에서 연락 주세요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이렇게만 되면 뭐 할 수도 있죠. 이를테면 여기에 뭐 최미경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렇게 해서 글자가 너무 크네. 이거를 좀 줄이고 여기서 글자 크기 조절할 수 있거든요. 글자를 한 글자를 한 75 정도로 줄이고 어떨 때는 글자 사이의 간격, 자간이라고 하는 게 한글은 조금 좁아도 괜찮아요.
아, 근데 이거 이미 이렇게 자간을 보니까 마이너스 30이 돼 있네요. 보시고, 어, 내 템플릿이 너무 좀 글자 사이가 멀어서 가독성 떨어진다 싶으면 자간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뭐 여기 전화번호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리고 뭐 좋아요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저희.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다 지워주시면 돼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근데 이거 말고 나는 조금 더 효과적인 콜 투 액션 마지막 장을 만들고 싶어. 이럴 때는 팁을 하나 드리면 새로운 장 여기 페이지 추가 누르면 페이지 추가가 되거든요. 여기서 요 밑에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기존 페이지에서 페이지 복제 이런 식으로 하거나 페이지 추가는 빈 페이지가 나와요. 페이지 복제는 기존 페이지가 복사가 돼요. 어쨌든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는 좀 다른 템플릿을 가져와 보려고 해요. 콜 투 액션에 어울리는 거. 근데 보통 제가 써보니까 콜 투 액션에 어울리는 거는 About Us라고 아니면 컨택트 이런 이 서양에서 많이 쓰는 그런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찾아볼게요. 디자인으로 가시면 다른 템플릿들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으로 가셔서 컨택트, 컨택트 어스 이런 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전화 달라라는 의미의 템플릿들이 쭉 나와요. 전화를 달라거나 뭐 연락해라 이런 템플릿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좀 지금 가지고 계신 템플릿이랑 비슷한 거를 찾아도 느낌이 비슷한 걸 찾아도 좋고 마지막 장만 좀 다르게 이런 컨테거스를 쓰셔도 좋아요. 아니면 여기서 변호사라는 템플릿이 있어요. 로이어라고 치면 훨씬 더 많은 템플릿들이 나오는데 진짜 변호사에 특화된 다양한 템플릿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연락 줘라 이런 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거든요. 아예 여기서 로이어 치면 변호사 쳐도 요새는 뭐 자막이 잘 돼 있어서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템플릿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여시면 다른 창이 뜰 거예요, 저처럼. 근데 이걸 통째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전체 요소가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템플릿의 마지막 장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요소들이 이렇게 와서 갖다 붙어요. 사이즈가 아까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상하게 가서 붙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이건 너무 뭐랄까 어드밴스드 과정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뭐 원하시는 대로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콘택트 같은 템플릿을 가져오셔도 되고 저는 얘를 쓸게요. 얘랑 기존 거랑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요 요소들만 가지고 와서 여기 기존 템플릿에다가 그냥 붙이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호사님 사진으로 바꾸고 지금 저희가 아니 이번엔 요 혼종을 만들어야겠다. 최영규 변호사님 아까 저희가 바탕을 수정해 지워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요런 거 뭐 있으면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를 기존의 저희의 컬러로 바꾸는 거죠. 근데 요거를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그라디언트가 생겨 있어요. 근데 그레디언트를 살릴 수도 있지만 그냥 기존 색상으로 이 팔레트는 뭐야? 아, 아.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라데이션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흐린색에서 진한색으로 간다. 흐린색에서 진한색. 그래서 지금 최영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흐린색, 진한색이 있으니까 이런 그라디언트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흐른색. 이거에서 그걸로 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큰 차이가 안 나네. 근데 변호사님, 이거 좀 고려해 보셔야겠네요. 변호사님 퍼스널 컬러가 푸른색이랑 안 맞아요. 이때 또 이게 헤어가 지금 갈색으로 염색이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찍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안 맞네요. 퍼스널 컬러가. 그래서 여기 글자, 이럴 때면, 뭐, 이렇게 원하시는 문구 같은 걸 넣고, 나한테 연락해라. 그래서, 어, 뭐, 전화 상담한 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뭐, 웹사이트 이런 거 넣고, 요거를 얘가 지금 이걸 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덮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층층이 이렇게 뭔가를 쌓는 구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바탕에 바닥에 제일 밑에 깔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위에 들어왔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위치라는 메뉴가 있어요. 위치를 누르시면 어 아이고 이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요거 이 줄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 파란 줄을 맨 앞으로 뺄지 그러면 완전 이렇게 제일 위에서 다 덮는 거죠. 아니면 맨 뒤로 보낼 수도 있고 한 칸만 뒤로 보낼 수도 있고 한 칸 더 뒤로 가고 싶다. 그래서 뒤로 보내기. 한 칸 더 뒤로 갈래? 그러면 다시 아이고 4번 뒤로. 이러면 이제 여기 얘까지 살아남았죠. 지금 이게 그 컬러 팔레트 두 개가 섞여서 너무 이상한데 아마 각자 자기 컬러 팔레트 안에 있는 색감을 쓰시면 컬러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참 여긴 아까 템플릿이 바뀌었으니까 폰트 한번 바꿔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하시면 나름 여러 장짜리 이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를 사진 크기도 그리고 어떤 거는 이거를 막 하다 보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렇게 삐쭉삐쭉 실수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원하시는 것들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동시에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해서 아까 위치 이걸 누르시면 왼쪽 줄맞춤, 가운데 정렬 뭐 이런 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이렇게 맞아져요.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집어서 끌어당기면 되죠. 할 수 있는 건 되게 무궁무진하고 엄청 많거든요. 근데 모든 걸 알려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해보시면서 아마 이 카드뉴스 몇 개를 디자인을 끝내시면 아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중간중간에라도 카톡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요.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 공유를 누르면 아까 저희는 여기 이제 이메일 써가지고 공유를 했잖아요. 그거 말고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시면 여기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PNG를 선택을 할게요. PNG 파일이 파일 크기는 좀 작은데 선명하게 나와서 이런 글자가 많은 파일을 받을 때 PNG가 좀 좋아요. 그리고 페이지 선택에 보시면 저희는 이 5장이 다 필요하니까 모든 페이지를 받으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장만 받고 싶어 이러면 그냥 여기 선택을 해지를 하고
원하는 페이지만 이렇게 골라서 2장만 받아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모든 페이지를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이제 요 5장의 그림이 한 번에 다운로드 돼요. 하기 전에 저 같으면 이걸 파일 이름을 바꿨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면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이 파일 이름 그대로 해서 이 zip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열어보면 1, 2, 3, 4 이렇게 해서 쫙 돼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하실 때 글자를 붙여넣기 해서 글자를 먼저 다 넣으시고 이제 이미지들을 군데군데 원하시는 데다가 넣고 첫 번째 장을 대표 이미지로 지정을 하셔서 썸네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원고를 수정을 일단 하셔야 되겠죠. 최 변호사님 좀 줄이시고, 채원님은 좀 늘리시고, 그리고 키워드 배치 같은 거 신경을 쓰셔서 원고를 좀 수정을 하신 후에 요 카드 뉴스를 완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템플릿이 아주 부적절한 템플릿만 아니면 사실 괜찮은데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템플릿 고르는 시간을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 성의 있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로이어 쳐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카드 뉴스로 구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본문을 이거를 표지로 쓴다 하더라도 또 본문을 하려면 새로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캐러셀 템플릿을 쓰시고 이런 거는 첫 장이나 마지막 장에 약간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드신 거를 수업 시간 전에 저한테 이메일로 아까처럼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저희가 이 카드 뉴스까지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다 나가서 너무 좋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한 그 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인스타용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글이 좀 너무 길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맞아요. 너무 길지 않는 게 사실 좋긴 해요. 근데 좀 길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 안에 나와 있는 정도만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읽을 사람은 읽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 짧은 게 좋죠. 짧게 하실 수 있으면 짧게 하실수록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변호사님들은 짧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시긴 해요. 솔직히 이게 저도 아무래도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맞아요. 많아서 네. 이 글이 길면은 일단 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지도 들어가고 이런 템플릿을 고르는 것도 좋고, 좀 더, 그러니까 글이 짧은 그런 템플릿을 골라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잠시만요.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이게 11기구나. 어머, 죄송합니다. 왜냐면, 음, 그래도 어쨌든 뭐, 자기가 관심 있는 게 있으면 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든 거를 예시로 넣어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글자 많긴 하죠.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 숫자가 채워지고 나름 이렇게 이걸 읽지 않더라도 블로그랑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큰 거랑 그림만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넣는 거예요. 큰 거 그림. 근데 여기는 뭔가 있다. 진짜 관심 있으면 읽겠지만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글, 글자 수를 다 채우고 그림 좀 비주얼적으로도 이미지를 주고 나중에 이거 콜 투 액션 넣고 저는 사실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나 인스타에도 이렇게 제 사진을 넣지는 않는데요. 근데 변호사님들은 좀 넣는 게 아무래도 다른 분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보면 좀 더 효과적이긴 해서 마지막에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붙여서 이제 동영상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보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다루는 콘텐츠는 약간 더 대중적인 콘텐츠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님들처럼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사실 글자가 이렇게 많아도 뭐 효과가 없진 않은데, 지금 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복잡한 내용이고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 주제라면 조금 더 글자를 줄이고 이미지적으로 좀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채호님은 한번 찾아 템플릿을 결정을 하셔서 먼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템플릿 처음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거는 글자만 있었잖아요. 그거보다는 다른 템플릿을 찾아서. 혹시 찾으셨나요? 괜찮은 거를? 아니요, 아까 거, 이게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 아까 그거에다가 일단 글은 넣어보긴 했는데, 네. 근데 너무 마지막에 사진 같은 게 넣는 게 조그맣게 있어서, 네네네. 그냥 변호사님 사진만 넣었거든요. 네. 그게 사실 그 템플릿이 진짜 재미없는 템플릿이긴 해요. 그렇게 글자만 계속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고른 것처럼 사진이랑 좀 붙어 있는 이런 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오늘 진짜 꽉 차게 진도를 팍팍 나가서 너무 기쁘고요. 하다 보면은 막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중간중간 질문 주시고, 저희가 오늘 동영상은 못했네요. 동영상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하고, 혹시 다음 시간에 이런 걸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없으면 제가 준비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제해서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뵐게요. 예, 맛있게 네,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